남편 최병국과 윤소영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스피커폰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병국이 휴대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줄 돈 없어. 얘들 등록금 당신 몫이니 알아서 해. 내 퇴직금은 이미 사업에 투자했어. 미정 씨, 자식들 데리고 잘 사세요. 충격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미정을 뒤에서 딸 은지와 아들 준호가 소리를 듣고 흐느꼈습니다.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등록금 어떡해요? 미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라는 것을. 과연 왜 미정은 해방된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특별한 사연 이야기로 오랫동안 찾아뵐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아래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분명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7살의 한 여자가 무너진 인생을 다시 끌어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미정. 평생을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며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인천 석바위 골목. 좁은 2층 빌라의 3층. 계단을 올라가면 녹슨 철문이 나오고 그 안에 미정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미정은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최병국은 벌써 나갔을 시간. 공기업 회계과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는 늘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냈습니다. 두부 반모, 애호박 1개, 양파 반쪽. 국 끓이는 냄새가 좁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반찬을 덜고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33년 동안 반복한 풍경이었습니다. 미정은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30분. 늘 돌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7시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없음. 그냥 조금 늦는 걸 거야. 미정은 된장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8시, 9시, 10시. 찌개는 식고 밥은 굳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미정은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서류 변호사한테 받아왔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그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은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봉투 안에서 흰 종이 몇 장이 보였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33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내자는 거야.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던 얼굴. 지금 그 얼굴엔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우린 끝이야. 미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아니, 아이들은 이미 다 컸으니 양육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항목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33년의 값이에요? 퇴직금은 내가 새로 시작할 일에 써야 해.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미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서 표면에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그녀가 끓인 국이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류는 이번 주 안에 처리해. 변호사 연락처 적어놨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미정은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밥과 식은 국, 그리고 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33년 결혼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냄비를 씻고 도마를 닦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3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으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짜서 걸었습니다.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 신문, 탁자 위 안경집, 벽에 걸린 액자 속 가족 사진. 미정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은지와 준호를 안고 웃고 있는 네 사람. 그때는 행복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행복한 척했던 걸까? 이제 와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33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끝없는 식탁이 나오는 꿈. 그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의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순간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 미정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안 와요?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미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은지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네. 어제 집에 와서 서류 놓고 갔어. 이혼하자고. 엄마, 농담이시죠? 갑자기 무슨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생긴 것 같아. 자기 인생 살고 싶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 엄마니까. 하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우리 이제 괜찮아. 엄마가 뭐든지 할게. 등록금은요? 준호 복학 준비하고 있는데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60만 원. 이번 달 관리비도 아직 안 냈습니다. 은지의 등록금은 350만 원. 준호의 등록금은 280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엄마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엄마, 은지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공부나 열심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혹시 들었어? 뭘? 그 사람 여자 생겼대. 그것도 젊은 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누군데? 윤소영이라고 30대 초반이래. 그 사람이랑 가게 차렸대. 반찬 프랜차이즈. 반찬? 응. 한 그릇이라고. 성남동 큰 길가에 있대. 간판에 그 사람 이름 크게 박혀 있더라. 미정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반찬. 평생 자기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다른 여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정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성남동으로 갔습니다. 큰 길가를 걷다 보니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 그릇 바이 최병국. 하얀 글씨로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가게, 반찬이 진열된 쇼케이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여자, 긴 머리에 흰 앞치마를 두른 여자, 윤소영이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그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맞는 윤소영, 반찬을 담아주는 모습, 그게 한때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자기 삶이 뭔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의 삶을 살았으니까. 남편의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게 전부였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집, 아무도 없는 집, 텅 빈 집. 미정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야.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제가 복학 미룰게요. 알바 구해서 돈 벌게요.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 해. 근데 등록금은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 마. 소용없어. 그래도 준호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57살.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 평생 해온 게 밥 짓는 것뿐인데. 그래, 밥.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미정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그녀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돈이 될까?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7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거친 손.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미정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바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반찬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게 한 가게 들여다봤습니다. 구인 공고가 있을까? 일자리가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반찬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문의는 가게 안으로. 미정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문을 열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반찬 쇼케이스 하나, 작은 계산대, 뒤쪽으로 보이는 주방. 김치 냄새와 간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구인공고 보고 왔는데요. 여자가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7입니다. 요리해 본 적 있어요? 집밥은 평생 했습니다.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설거지부터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괜찮으면 내일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 직장이었습니다. 57살의 첫 직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다. 돈을 벌 수 있다.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생각에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40분, 미정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되어서 잠을 설쳤습니다. 9시가 되자 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미정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이거 두르고 뒤쪽 주방에 가면 씻을 그릇들 쌓여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해주세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냄비, 접시, 반찬통, 도마, 칼. 미정은 소매를 걷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세제를 풀고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냄비, 양념이 묻은 접시, 하나씩 닦아냈습니다. 손은 금방 쪼글쪼글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릇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이 주먹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쉬세요. 30분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제 밥을 제대로 먹어봤던가. 이혼 통보를 받은 이후로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주먹밥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 이제 시작인데. 오후가 되자 사장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설거지는 잘하시네요. 손이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혹시 반찬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집에서는 항상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 좀 볶아보세요. 사장이 멸치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멸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고 불을 켰습니다. 약불. 기름을 두르지 않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볶았습니다. 멸치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해졌습니다. 간장, 설탕, 조청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깨를 뿌렸습니다. 완성. 사장이 한 입 먹어봤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간이 딱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오미정입니다. 미정 씨, 앞으로 반찬도 같이 만들어요. 설거지만 하기엔 아까워요. 그날부터 미정의 일이 늘어났습니다. 설거지, 반찬 만들기, 진열, 청소.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발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내 손으로 돈을 버는 일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240만 원.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57살에 받은 첫 월급.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을 세었습니다. 10만 원권 24장. 이 돈으로 은지 등록금의 일부를 낼 수 있습니다. 준호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미정은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꺼내 적었습니다. 수입 240만 원. 오미정 첫 월급. 2달째 사장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 씨, 이제 혼자서도 가게 돌릴 수 있겠어요? 네. 손님들이 미정 씨가 만든 반찬 찾아요. 손맛이 좋다고. 이제 독립해도 될 것 같아요. 독립이요? 네. 직접 가게 차려보세요. 미정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미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차린다. 내 이름으로. 그게 가능할까? 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미정 씨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미정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2달치 월급을 모았습니다. 480만 원.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까지 합치면 930만 원. 가게를 차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중고 물품을 사면 됩니다. 미정은 중고 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120만 원, 중고 밥솥 15만 원, 간판 제작 20만 원. 계산해 봤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해결하면. 다음 날 미정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석바위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알아봐 주세요. 보증금 500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로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골목 끝 빈 점포. 평수는 작지만 위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좁은 가게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 하지만 미정의 눈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만들면, 반찬을 진열하면 손님이 올 것 같았습니다. 계약할게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 통장의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미정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벽을 칠했습니다. 이틀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중고로 산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밥솥을 놓고 조리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세 글자, 미정 반찬. 간판 제작업자가 사다리를 타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정 반찬. 하얀 글씨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미정은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3년 만에 자기 이름이 세상에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미정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무, 콩나물, 시금치, 멸치, 두부. 미정은 도마를 꺼내고 칼을 집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독, 도독. 칼질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렸습니다. 무채를 썰고 양념을 만들고 무침을 했습니다. 멸치를 볶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미정은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 손으로 만드는 밥이야. 9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을 쇼케이스에 진열했습니다. 멸치볶음, 무생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깍두기. 작은 통, 중간 통, 큰 통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작은 통 3,000원, 중간 통 5,000원, 큰 통 8,000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반찬으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쇼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첫날이니까. 내일은 나을 거야. 하지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만 원, 만 원, 5천 원. 곧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재료비도 내야 하는데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맞은편 분식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미정은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전에 여기 뭐 했더라? 네, 며칠 전에 문 열었어요. 아주머니가 쇼케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멸치볶음 얼마예요? 작은 통은 3,000원이에요. 하나만 주세요. 맛 좀 보게. 미정은 조심스럽게 멸치볶음을 담았습니다. 비닐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그 3,000원을 계산대에 넣었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57살에 자기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다음 날 오후 분식집 아주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멸치볶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오늘은 시금치나물하고 무생채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반찬을 담아 건넸습니다. 매출 1만 1,000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미정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반찬 맛있다고 들었는데 멸치볶음 있어요? 네, 있어요.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 한두 명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석바위 시장 골목 안쪽에 손맛 좋은 반찬 가게가 있다고.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8만 원. 한 달이 지나자 10만 원. 미정은 매일 장부에 적었습니다. 매출을 기록하고 지출을 계산하고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지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은지야, 어떻게 왔어? 엄마가 가게에 있다는 소리 듣고 놀랐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걱정할까봐. 은지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 간판, 쇼케이스.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인데. 아니에요. 이미 대단해요. 57살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은지가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등록금 조금씩 모으고 있어. 기다려줘. 엄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알바 더 할게요. 미안해. 미안하긴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은지는 가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의 가게. 미정 반찬. 손맛 최고.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응원해요. 가게 어디예요? 꼭 가볼게요. 미정은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매출 28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월세 38만 원, 전기세 10만 원, 남은 돈 132만 원. 처음으로 흑자였습니다. 미정은 그 숫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간판 불빛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할머니, 일주일에 3번 오는 젊은 부부, 도시락을 주문하는 회사원. 그들은 미정의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진다고 엄마 손맛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들에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썰고 멸치를 볶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야.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을 나서는 두 손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기 냄새 난다던데? 응, 내가 들었어. 재료가 별로래.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 재료가 별로?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무는 단단한 것으로, 멸치는 은빛 나는 것으로, 시금치는 싱싱한 것으로, 그리고 냉장고를 매일 청소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오래된 재료는 버렸습니다. 절대 냄새가 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위생은 괜찮은 거죠?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인터넷에 좀 안 좋게 나와서.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미정 반찬. 리뷰를 봤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리뷰였습니다. 맛있어요. 깨끗해요. 또 올게요. 하지만 몇 개의 악플이 있었습니다.
재료 상태가 의심됩니다. 위생 불량, 냄새나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그 리뷰들의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YONSOYOUNG77 윤소영이었습니다. 남편의 새 아내.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계속 퍼지면 어떡하지? 손님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가게를 닫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냄새나는 반찬, 더러운 가게 나가라. 미정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 대신 더 깨끗하게, 더 정성스럽게 만들겠다. 그녀는 새벽 4시에 가게로 갔습니다. 바닥을 닦고 벽을 닦고 선반을 닦았습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버렸습니다. 냉장고 문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조리일자, 보관기한, 담당자 오미정.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물을 썰고 콩나물을 데치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팔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건 내 가게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야. 미정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반찬 냄새 안 나요? 네, 안 나요. 매일 신선하게 만들어요. 그럼 한번 사볼게요.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주세요. 다음 날 그 여성이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깨끗하고요. 우리 아이도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나쁜 리뷰 있던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기 최고예요. 그 여성도 리뷰를 남겼습니다. 좋은 리뷰였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반찬. 깨끗하고 맛있어요. 그 리뷰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았습니다. 입소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난다는 소문 대신 정성 맛집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정이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염색약 냄새. 바닥을 보니 파란 액체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반찬집. 미정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양동이를 꺼내 물을 받았습니다. 소를 들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세제를 뿌리고 닦고 헹궜습니다. 벽에 글씨는 지우개로 문질렀습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청소했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버림받은 여자의 복수가 아니야. 내 이름을 닦는 일이야. 청소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아침에 뭐 하셨어요? 문 앞이 깨끗하네요. 그냥 청소 좀 했어요.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가 깨끗한 거예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격을 견뎌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 싸워야 할까? 그날 밤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밤마다 가게 앞에 서성이는 사람 있던데요. 조심하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자.
증거를 남기자. 다음 날 중고로 CCTV 한 대를 샀습니다. 15만 원. 비싼 돈이었지만 필요했습니다. 가게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새벽 1시, 미정은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1시 30분, 1시 40분. 그때 화면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긴 생머리, 손에 페트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페트병을 열었습니다. 파란 액체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나는 반찬집. 다 쓰고 나서 그 여자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얼굴을 잡았습니다. 윤소영이었습니다. 미정은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맞서야 할까? 미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석바위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업방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물손괴와 영업방해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아십니까? 네. 제 전 남편이 새 아내입니다. 경찰관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고 영상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정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오미정, 피의자 윤소영, 혐의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종이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혼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쓴 공식 서류였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미정 씨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조사 있으니 출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윤소영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윤소영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피의자 윤소영, 피해자 앞에서 진술하세요. 윤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정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우리 가게가 안 되고 있어서요. 사장님 가게는 잘 되고 있다는 소문 듣고 질투가 났어요. 질투? 네. 병국 씨가 사장님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그 사람 요리 솜씨가 좋다고, 정성이 대단하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왜 사장님 얘기를 하나 싶어서.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게를 망치려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합의를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면 선처할 수 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 용서, 그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피해 배상은 얼마나 해주실 건가요? 윤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그게 제가 지금 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 가게에 대한 악플이나 방해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네, 약속할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합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을 지키는 일이에요. 당신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예요. 윤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미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며칠 뒤 윤소영은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오미정 사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미정은 그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정 반찬 괴롭힌 사람이 그 남편 새 여자래. CCTV에 다 찍혔대. 경찰까지 갔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이웃들이 미정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오해했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단골 될게요. 하루 매출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냄비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모자라 급하게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정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내가 만든 삶이야. 얼마 뒤 구청에서 위생 점검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 직원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을 확인했습니다. 조리도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모범이에요. 청결도 좋고 위생 관리도 철저하네요. 표창 신청해도 되겠어요. 정말요? 네. 요즘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하는 가게 드물어요. 며칠 후 구청에서 나무 현판이 배달되었습니다. 청결 모범업소 미정 반찬. 미정은 그 현판을 간판 옆에 걸었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떡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골목을 살렸어요. 덕분에 우리 장사도 잘 돼요. 미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기 전 미정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내가 닦아온 인생이야. 불 꺼진 가게 안에서 간판의 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미정 반찬은 이제 석바위 시장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방학 동안 와서 배달을 도와줬습니다. 딸 은지는 주말마다 와서 SNS 관리를 해줬습니다. 작은 가족 사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내 이름으로 사는 삶.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혹시 들었어? 뭘? 그 사람. 병국이 가게 망했대. 한 그릇 반찬 완전히 부도났대. 본사가 사기였나 봐.
가맹비만 받아먹고 지원은 전혀 안 해줬대. 게다가 세무조사까지 나와서 완전히 박살났대. 미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 여자는 윤소영 도망갔대. 빚쟁이들 몰려오니까 짐 싸서 나갔대. 병국이 혼자 남았대. 혼자? 응. 요즘 술만 마신다더라. 완전히 망가졌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남이 된 남자. 그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미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2달쯤 지났을까?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미정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인천 시립병원입니다. 최병국 씨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시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간경화 말기로 입원하셨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해서 전 배우자분께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오셨으면 합니다. 미정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는 나를 버렸습니다. 33년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날 저녁 미정은 오래된 가방에 물티슈 한 팩과 수건을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시립병원 7층 중환자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리해진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단정했던 양복 차림은 사라지고 환자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팔뚝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정이냐? 그래요. 목소리는 말라붙은 흙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왜 왔어? 나 같은 놈. 그냥 왔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여잔 나갔어. 병수발 좀 하다가 도망갔어. 빚쟁이들 몰려오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돈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젊은 여자랑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질 줄 알았어. 근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물티슈를 꺼내 그의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전 배우자입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합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길어야 한 달입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그의 남은 시간. 미정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국 씨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된장찌개. 그게 먹고 싶어?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 마늘, 양파, 두부, 애호박. 오래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미정은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밥상이야. 다음 날 새벽 미정은 도시락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밥,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33년 동안 차렸던 그 밥상.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도시락을 상 위에 놓고 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밥 먹어야죠. 그가 눈을 떴습니다. 도시락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내 손맛이지? 그래요. 마지막 밥상이에요. 미정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삼켰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천천히 드세요. 몇 숟가락을 먹고 그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인생이 허무해서 누군가가 나를 봐줬으면 해서.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도망이었어.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변명인지 후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밥이나 드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이제 늦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당신 덕에 제가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일주일 뒤 최병국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몇몇 옛 동료들과 아들 준호, 딸 은지가 왔습니다. 미정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였지만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마지막 예를 갖췄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뼈를 추리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은지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제 엄마 인생만 사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끓인 국물 속에서 사는 거야.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현판 옆엔 하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병국 추모, 미정 반찬 올림. 손님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미정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썰고 멸치를 볶고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다시 끓이는 일이구나. 식어버린 것도 무너진 것도 다시 불을 올리면 따뜻해지는구나. 그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엔 무슨 비밀이 들어있나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와 용서요. 그날 만든 반찬은 묵은지를 볶아낸 김치볶음이었습니다. 매웠지만 깊은 맛이 났습니다. 오래 묵힌 김치처럼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깊은 맛이 나는구나. 미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정 반찬은 더 커졌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직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55살의 여자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 미정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미정은 그녀에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무 써는 법, 멸치 볶는 법, 국 끓이는 법. 그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배우세요. 저도 도와줄게요. 미정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손맛으로 제기한 여성 사업가. 57살에 시작한 도전. 미정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 하지만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여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미정은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첫날이요.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제 자신이요.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금처럼 정성스럽게 반찬 만드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는 미정, 간판 아래서 웃고 있는 모습,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가볼게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미정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봄이 깊어갈 무렵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도 했습니다. 은지는 대학원을 마치고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만든 밥,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이 맛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밥이 최고예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아이들 그릇에 놓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사랑이야. 여름이 왔습니다. 가게는 더 바빴습니다. 주문이 많아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잘 끓였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았다. 간판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3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산다. 버려진 게 아니라 해방된 거였다. 어느 가을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땐 슬픈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제가 행복하네요. 진짜로. 그날 밤 미정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1년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4,500만 원. 재료비와 월세, 인건비를 빼고 남은 순이익은 2천만 원. 처음 받았던 이혼 위자료 450만 원의 40배 이상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미정은 장부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반찬. 그 세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빛. 누구의 그림자에도 가려지지 않는 빛.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결국 다시 끓이는 일이야. 식은 밥도 식은 사랑도 다시 불을 올리면 따뜻해져.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한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내 이름을 다시 데우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오늘도 잘 끓였네, 오미정. 그 말과 함께 간판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정의 불이니까. 누구도 끄지 못할 오미정의 불이니까. 여러분,
삶은 결국 다시 끓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식어버린 밥도 식어버린 사랑도 다시 불을 올리면 따뜻해지죠.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미정은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끓여냈습니다. 그녀의 간판엔 오늘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미정 반찬. 그 불빛은 이제 누구의 그림자에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 이름을 다시 데우는 일일 뿐이에요.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나오는 미정의 손에 작은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세상에서 가장 진한 간장조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잘 끓였네, 오미정. 내일도 잘 끓일 거야. 그리고 모레도 내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사연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연편과 함께 여러분들의 숨겨놓은 이야기를 알려주시면 각색하여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